네, 이어서 그 서영진 님이 요청하신 쿠콘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쿠콘은 제가 그 중간에 과거에 영상을 좀 올렸던 더존 비즈온과 유사한 기업입니다. IT 기업이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연결,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용망, 스마트 스크래핑, 오픈 API 등 데이터 수집 연결에 관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책임지는 것이 쿠콘의 비즈니스 핵심이다. 그래서 결국에 쿠콘이 돈을 버는 건 뭐냐?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이용료를 받는 그런 회사고요. 국내는 쿠콘단넷이라는 제휴 판매 채널을 통해서 API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에다가 어떤 수출을 해외 법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이 쿠콘은 조금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쿠콘의 최대 주주가 웹캐시입니다. 보시면은 쿠콘의 최대 주주는 웹캐시 벡터인데요. 결국에 웹캐시거든요. 웹캐시 그룹이 조금 규모가 그래도 작지는 않은 기업입니다만 어쨌든 웹캐시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웹캐시를 좀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60% 반토막 이상이 나여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0,000원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쿠콘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쿠콘 같은 경우에는 21년 4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가장 고점은 21년 11월입니다. 웹캐시는 21년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할 때, 쿠콘이 상장할 때쯤에 웹캐시가 거의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쿠콘이 좀 반등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현재는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은 당연히 이 섹터는 성장성이 당연히 있는 섹터입니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쿠콘도 결국에 2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됐고요. 뭐 재무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안 좋아졌지만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졌지만 이 이유는 제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은 늘어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유보율은 좀 빠졌고요.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AI나 아니면 로봇 이런 산업의 어떤 그 세대가 지속될수록 실제로 쿠콘이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게 맞건 안 맞건 관계없이 어떤 핀테크라는 그런 범주로 묶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시면은 뭐 이게 유사 업종 분석을 보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센서스 비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쟁사 비교 보면 나오겠는데요. 뭐 빅토리 파이낸셜, 이크레더블, 케이지 모빌리언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지만 스몰캡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동종업계는 아니지,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도 결국에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어쨌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회계든 뭐 오픈 API든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 격리나라건 뭐건 관계없이 핀테크로 묶어가지고 주가가 펌핑이 되는데 이 종목도 고점 대비 73%입니다. 웹캡시도 고점 대비 60.85%. 그쵸? 그 다음에 쿠콘도 고점 대비 6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제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개인정보 API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는 좀 확인은 어렵고요.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 자체는 뭐 어쨌든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고금리 시대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사실은 다시 한번 IT 붐이 오기 전까지는 고난의 행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과거에 더존 비준이 IT 개발자들의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2021년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는 그게 악재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어떤 고인력의 고임금의 IT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기업들에게는 악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함부로 손쉽게 해고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들이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대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쿠콘도 어떤 특별한 어떤 호재를 갖고 상승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플랫폼 그리고 뭐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8월 29일에도 8월 27일에도 뭐 본격화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에 8월 27일 이때 하루 펌핑 줬다가 바로 다시 빠져서 별 차이가 없죠. 주가가 오히려 이때보다 더 빠져 있는 상태죠.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최대 주주인 웹캡시 그룹들이 어떤 뭐 새로운 투자 개발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사업 진출이나 그런 어떤 좋은 뉴스를 받아서 같이 쿠폰과 함께 올라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조금 고려해 봄직합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괜찮은 기업입니다만, 뭐 아무래도 IT다 보니까 한번 사이클이 더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 올 때 그때 쿠콘의 재무 상태나 영업 상태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구독자분이 현재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웹캡시의 한 2만 원 초중 2만 한 7천 원대, 2만 한 5천 원대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45% 정도 수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쿠콘으로 보면은 한 4만 원까지는 그래도 쿠콘을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손절을 고려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단가와 그 다음에 비중을 같이 넣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TUJ님의 LG전자입니다. 뭐 LG전자는 사실은 제가 뭐 분석하고 말고도 사실은 없는데요. LG전자는 일단은 그 크게 모바일 사업부를 접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 접었고요. 그 다음에 전장 부품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펌핑을 한번 온 적이 있고, 사실은 애플은 사실무근 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그 이후에는 현재 뭐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의 사업을 보게 되면은 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사업 HNA 사업부, TV, 오디오, 뷰티 기기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이 전장 부품, 그 다음에 모니터, 카메라, 그 다음에 기타. 근데 이건 이노텍 쪽이고요. 결국에는 이 4개 사업 부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HNA, HE, VS, B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사업 부분, TV, 오디오, 뷰티기기 부분은 성장 산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모니터 PC 사이니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LG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냉장고, 뭐 북미, 유럽에서 뭐 초하이엔드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잘 팔린다라는 뉴스 때문에 뉴스를 보고 왜 안 가나라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결국에는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LG전자를 재무 구조가 뭐 좋지 않다, 아니면 재무 구조 때문에 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에 LG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LG전자는 수급에 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근데 과거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줘 왔는데 한 3일간 매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매도가 지속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LG전자 뉴스도 뭐 이런 거, 글로벌 스타트업과 손잡고 고객 혁신 펼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주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키운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2천만 달러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발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냐? 뭐 의미 없죠. 네, 뭐 이런 거 비스포크, 뭐 LG랑 삼성이랑 싸운다, 전혀 어떤 주가에 전혀 반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LG전자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전장 부품 그 자동차 때문에 샀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결국에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 LG 화학, 이거를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LG전자를 산 상태에서 LG 엔솔이나 LG 화학 부문을 내가 추가로 매수할 거냐, 아니면 아까 영상 올렸던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살 수 있냐. 내가 그 기업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사실 이 기업도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는 당연히 망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망할 리가 없죠. 네. 근데 다만 만약에 내가 2008년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008년도 고점을 갱신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물론 중간에 2009년도에 뭐 반짝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내가 고점에 올려서 나는 절대로 손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쪽, 이 자동차 부품에 관련해서 내가 과연 이 자동차 부품 쪽에 얼마나 이 성장성을 갖고 관련된 뭐 포텐셜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는 저는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품 회사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아니다, 나는 부품 회사가 더 좋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 생각과 유사하다라고 판단되신다라고 하면 평단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5%다 10%다 아니면 현재 수준이다라고 만약에 구독자분께서 평균 단가가 8만 원대인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슈가 받기 전에 8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8만 원 초반 중후반대다, 아니면 9만 원대다 라고 하면은 모아갈 수 있지만, 내가 만약 평단가가 16만 원 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스토리, 전인철님의 A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 회사죠. 네.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우영우였나요? 아니면은 오징어 게임이었나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다른 거고요. 우영우죠. 네.
컨텐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이 회사를 뭐 재무 구조나 아니면은 뭐 매출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뭐 투자하기는 투자 포인트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매매 동향을 또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거대 그런 사이즈 큰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요. 연기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도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16,000원에서 단박에 2배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 다시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하고 그 성공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옛날에 지리산도 에이스토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게임에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게임이 하나가 대박이 터지면은 그걸 갖고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펌핑을 받았다가 그 게임의 화제성이 빠지면 주가가 다시 빠집니다. 결국에 이 에이스토리도 물론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인력들을 다 직고용해서 매번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컨텐츠가 매번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 휴대폰이어가지고 핸드폰처럼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장르를 만든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장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흥행의 유무도 매우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역주행하는 그런 당연히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종북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조기종영하는 그런 그런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기업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컨텐츠 하나를 바라보고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재무가 안 좋아서 아니면은 뭐 성장 산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너무 뽑기 같습니다.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잘 만들었다고 해서 다음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든다는 보장도 없고요. 뭐 이 컨텐츠 쪽에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뭐 많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는데도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볼까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은 주가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투자자인데요. 비슷하죠. 큰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차이는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컨텐츠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 넷플릭스의 구독자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 A스토리는 그런 기업에다가 그냥 방영권만 팔고 컨텐츠 IP는 지적재산권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부분인데 지적재산권을 팔지 않고 어떤 대기업의 유통망에다가 하려면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줘야 그거를 갖고 대기업이 이제 방영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설하고 일단은 A스토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